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인 9월 26일에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기 경보기로 사실상 L3 해리스의 글로벌 6500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던 사실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딱히 놀랄 만한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2030년까지 미국으로부터 2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대략 34조 원 어치의 무기를 구매하기로 했고, 그 당시 우리가 구매한다는 무기 목록에 보면 3조 원 가량의 조기 경보기 구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또 다른 조기 경보기인 E7은 3조 원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정부에서 2030년까지 미국으로부터 250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구매한다고 이야기했을 때부터 우리의 조기 경보기는 사실상 미국 L3 해리스의 글로벌 6500으로 확정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서 구매하겠다는 무기 목록에 따르면 F-35 추가 도입, 그리고 F-35와 F-15K 등의 성능 개량, 여기에 해상 초계기 공중급유기, 그리고 이번에 도입하는 조기 경보기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아파치 헬기의 추가 도입은 우리의 미국산 무기 구매 목록에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파치 헬기의 도입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던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의 개량 비용 2조 원이 우리의 구매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인데요. 전에 제가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 지금 미국은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레이더를 수동 위상 배열 레이더에서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로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과연 이 개량을 우리도 할 건지가 의문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국산 지대공 미사일인 천공을 배치하고 있고 LSAM까지 개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연 패트리어트를 개량해서 앞으로도 계속 사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개량을 하지 않고 그대로 쓰다가 퇴역시켜버릴 것인가가 의문이었는데요. 이번에 정부 발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패트리어트도 새로운 레이더로 개량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방침임을 알게 된 거죠. 다만 문제가 있다면 이번에 우리가 이 사업에 책정한 예산은 2조 원이고 우리가 보유한 패트리어트 포대는 8개이기 때문에 그럼 한 개 포대당 개량 비용이 2,500억이 든다는 건데요. 정말 비싸긴 하네요. 이 정도면 그냥 우리 천궁 포대를 추가로 배치하는 게 어떨까 하네요. 참고로 우리 천궁 포대의 가격은 수출 가격으로 포대당 4천억 선입니다. 그런데 그 4천억에는 발사대와 미사일도 포함입니다. 그러나 이번 패트리어트 포대 개량은 발사대와 미사일이 포함되지 않은 주로 발전기나 레이더 등만 포함이고 사실상 레이더를 교체하기 위한 개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패트리어트의 개량 가격이 우리의 천궁보다도 비싼 것입니다. 그리고 웃기는 건 2조 원이라는 것도 우리나라의 희망사항이고 실제로 미국은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공중급유기 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아예 정상적인 사업 절차도 밟지 않고 그냥 그대로 FMS 방식으로 미국 보잉의 KC-46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의 공중급유기를 수의계약으로 도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정이 이러할진데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조기 경보기를 두고 스웨덴 사브의 글로벌 아이를 도입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스웨덴 사브의 글로벌 아이를 도입할 확률보다 아예 이번에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은 미국 보잉의 E7을 도입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국의 조기 경보기를 도입할 건 확실한데 설마 E7을 도입하는 것 아닌가 하고 오히려 그 점을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방사청은 역시 입찰에도 참여하지 않은 E7을 선택하지 않고 미국 L3 해리스사의 글로벌 6500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미 예상을 했지만 공군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공군 입장에서는 L3 해리스의 글로벌 6500이 가장 선택되지 않기를 바라는 기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반발을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고요. 그럼 공군은 왜 반발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글로벌 6500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조기 경보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어느 나라도 선택을 한 적도 없는 조기 경보기이고 지금 미국의 L3 해리스사는 우리가 이 기종을 선정을 해주면 그때부터 개발을 하겠다는 기종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공군이 반발을 할 수밖에는 없죠. 결론은 우리 말고는 쓰는 나라도 없는 기종을, 그리고 실제 성능이나 아니면 운용 실적도 없는 기종을 도입한다고 하니 공군으로서는 너무도 어이없는 일인 건 사실입니다. 공군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무기를 구매한 사례를 보면 이 무기가 어떻게 될지 너무도 뻔하기 때문입니다. 부품 수급 차질로 인해서 가동률은 급감할 것이고, 그리고 개발되고 바로 향후 몇 년 안에 부품의 조기 단종으로 정비와 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과거에도 우리나라는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F-15K를 도입할 때 우리만의 장비를 선택해서 F-15K에 장착을 해서
그 후로 후속 군수 지원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우리만 장착한 장비들을 거의 전혀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했고, 이 경우 말고도 이미 미국 보잉으로부터 E7의 전신인 2737을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지만, 이 장비도 미국 공군은 운용하지 않는 장비로, 그로 인해서 부품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져서 운용 유지비가 급증했고, 여러 가지 부품이 단종되어서 가동률까지 급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2737은 공군에서 생각하는 가동률 목표가 75%이지만 지금은 계속 가동률이 떨어져서 실제 가동률은 60%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기체는 그나마 우리만 운용하는 게 아닌 호주 공군과 터키 공군도 운용을 하는 기체임에도 이러한데, 이제 새로 개발해서 우리만 도입하는 조기 경보기를 도입하자고 하면 과연 공군이 좋아할까요? 당연히 공군은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할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군에게는 최악의 조기 경보기가 선정된 것이고, 공군은 절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군의 절망은 오히려 우리 개발자들에게는 희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마 이 기체의 부품이 단종될 때마다 우리 개발자들과 국내 방산업체들은 환호성을 지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2737은 부품이 단종되어도, 그리고 개량이 필요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보잉은 이 기체에 대한 아무런 기술적 자료도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체에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품이 단종되어서 가동률이 떨어져도 우리가 손쓸 방법이 없고, 최근에 최신 조기 경보기들은 전부 탄도미사일 추적 능력과 그리고 스텔스기 탐지 능력이 부여되어 있지만, 당연히 우리 2737에는 그런 능력이 없고, 그래서 당연히 개량이 필요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그런 개량을 할 능력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보잉에게 개량을 해달라고 해야 하지만 천문학적 비용을 요구할 게 너무 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군은 미국 보잉으로부터 E7 조기 경보기를 도입하고, 그러면서 절충교역을 활용해서 우리가 보유한 2737을 개량할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2737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절충교역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연히 우리의 비용도 추가로 들겠지만 아예 그냥 개량해주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 공군은 E7을 선호했던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E7이 아니라 L3 해리스의 글로벌 6500이 선정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기존 2737의 개량도 물 건너 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스웨덴 사보와 L3 해리스는 조기 경보기의 기술을 우리나라에 이전해준다고 했고, 물론 이 기술은 당연히 나중에 새로운 국산 조기 경보기를 개발할 토대가 되겠지만, 그 전에 앞서서 결론은 사보와 해리스가 기술을 이전해준다는 건 바로 조기 경보기의 프로그램 소스도 넘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두 기종은 보잉의 기종과 달리 필요하다면 우리가 개량도 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이 기체들에 들어가는 부품의 국산화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공군에서 우리가 도입한 기체에 부품이 단종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오히려 업체들이 좋아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걸 핑계로 부품의 국산화 사업을 추진해서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부품을 국산화하고 공군에 납품할 기회가 생길 테니까요. 그래서 이 기종은 국내에 들어오면 차츰차츰 국산화율을 높이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조기 경보기의 개량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조기 경보기를 개발할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특히 지금의 조기 경보기에는 없지만 당장 앞으로의 조기 경보기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하는 기능이 지금 우리나라의 조기 경보기 후보들 중에도 없는데요. 그건 당연히 바로 멈티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조기 경보기만 할 수 있는 멈티, 드론 수험 말입니다. 그럼 드론 수험이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개념 자체는 미국의 E7의 개발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아주 엄청나게 많은 드론을 조기 경보기에서 운용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지금 개발되는 모든 전투기들은 무인기와 함께 싸우는 멈티 기능이 기본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기가 한 번에 운용할 수 있는 무인기의 양은 한정적입니다. 그에 반해서 조기 경보기는 말 그대로 조기 경보 통제기이기 때문에 이미 한 번에 여러 대의 전투기를 지휘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걸 확장하면 전투기에서 절대로 운용할 수 없는 정도의 대규모 수량의 무인기를 조기 경보기에서 한 번에 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기 경보기는 바로 이 수많은 무인기를 활용해서 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건 물론 심지어는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장 앞으로 조기 경보기가 6세대 전투기를 탐지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최신 조기 경보기들은 기본적으로 스텔스기 탐지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기 경보기들이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는 이유는 조기 경보기들이 주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L밴드이고, 보통 5세대 스텔스 전투기들은 L밴드 이하 대역에서만 스텔스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대의 조기경보기들은 스텔스기를 탐지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바로 이 점 때문에 북한이 없는 살림에도 조기경보기를 개발하는 거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현재로는 북한이 우리나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들을 탐지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북한은 스텔스기 탐지가 가능한 조기경보기를 배치해서 우리나 미국의 스텔스기를 탐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봤자 지금의 조기경보기들이 탐지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이고, 광대역 스텔스 능력을 보유한 6세대 스텔스기가 나오면 조기경보기들도 6세대 스텔스기를 탐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6세대 스텔스기를 탐지하기 위해서 조기경보기에게 필요한 기능이 드론 수험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공중에 수백 수천 대의 무인기 그물망을 펼쳐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물망으로 6세대 전투기를 탐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미래의 조기경보기들에는 바로 이 드론 수험 기능이 기본으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드론 수험 개념이 중요한 이유가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미국은 E-7 조기경보기의 도입을 취소해버렸는데요. 미국이 조기경보기의 도입을 중단한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조기경보기의 취약성이 더 커졌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발전으로 인해서 전투기가 장거리에서 조기경보기를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중국의 제니10 스텔스 전투기가 미국의 E-3 조기경보기에 접근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의 조기경보기는 중국의 스텔스기를 탐지했는데요. 당연한 게 E-3도 탄도미사일 추적 능력과 스텔스기 탐지 능력을 부여하는 개량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조기경보기가 제니10을 탐지한 거리인데요. 결론은 미국의 조기경보기가 제니10을 탐지한 거리는 200km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반적인 전투기보다 훨씬 탐지거리가 줄어든 건데요. 문제는 바로 200km면 중국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사거리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니10이 미국의 조기경보기를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공격을 했다면 미국의 조기경보기가 격추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수록 조기경보기의 취약성은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조기경보기의 취약성을 줄여줄 방법 중에 하나로 제시된 게 드론 수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드론 수험은 미래의 조기경보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조건 있어야 하는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앞으로 이 기능을 우리가 도입한 조기경보기에 탑재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과연 우리가 E-7을 도입했을 때 우리 스스로가 E-7을 개량해서 이런 기능을 부여하는 게 가능할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지금의 2737을 우리 스스로가 전혀 개량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E-7도 우리 스스로가 개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기능을 조기경보기에 포함시킨다는 건 E-7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스웨덴 사브의 글로벌 아이와 그리고 L3 해리스사의 글로벌 6500에는 이런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개량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저는 기존부터 L3 해리스의 글로벌 6500을 더 선호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특히 이 기종을 선호한 이유는 우리가 이 기종을 선택하게 되면 사실상 차기 조기경보기는 국산으로 개발되는 게 확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스웨덴 사브의 글로벌 아이는 기체의 상부에 레이더를 올린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L3 해리스는 이스라엘의 IAI사의 레이더를 조기경보기에 탑재한다고 하고 있고, 기존의 IAI가 개발했던 조기경보기들은 전부 기체의 동체에 레이더를 탑재한 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전자전기 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전자전기 개발 사업자로 LIG와 대한항공이 선정될 거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우리의 전자전기는 LIG가 되었든 아니면 카이가 사업자가 되었든 그 구조는 같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체 측면에 주력 전자전 장치를 탑재하고 기체 하부에 카노형 탐색 장비를 탑재하는데요. 이 카노형 탐색 장비는 주로 적의 통신을 감청하는 장비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주력 전자전 장비는 기체 측면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 구조가 이스라엘의 조기경보기와 똑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L3 해리스는 이 개념을 바탕으로 기체 측면에 전자전 장비가 들어가는 미국의 신형 전자전기인 EA37B 전자전기를 개발하고 있고,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개발하는 전자전기에 이스라엘의 레이더를 탑재하면 그대로 조기경보기가 됩니다. 실제로 이런 장비들, 그러니까 전자전기나 조기경보기를 개발할 때 가장 개발이 어려운 게 기체의 전파 잡음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자전기나 조기경보기는 기체에 엄청나게 큰 레이더 같은 걸 다는 것이고, 당연히 이 대형 레이더는 주변의 통신 장비 등이나 전자장비에 간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간섭을 잡는 게 이런 기체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인데요. 문제는 전자전기의 전자전 장비가 조기경보기의 조기경보 레이더보다 더 출력이 강하고, 그래서 당연히 전파 간섭도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전자전 장비를 탑재할 수 있다면 그 자리에 동일한 크기의 레이더를 다는 건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개발하는 전자전기에 전자전 장비만 빼고 그 자리에 이스라엘 IAI사의 레이더만 달면 그대로 조기 경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L3 해리스의 글로벌 6500은 아직 개발이 안 된 기체이고, 그래서 당연히 이 기체를 개발할 때 우리의 연구자분들이 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국산 조기 경보기를 개발하기에는 사브의 기술을 이전받는 것보다 L3 해리스사와 그리고 IAI의 기술을 이전받는 게 우리의 차기 조기 경보기를 국산으로 만들 가능성이 더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을 더 선호합니다. 더욱이 L3 해리스는 지금 미국에서 EA37B라는 우리의 전자전기와 거의 흡사한 전자전기를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부터 해리스는 자신들의 조기 경보기를 선택해주면 우리가 개발하는 전자전기의 기술 자문을 해줄 수 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개발하는 전자전기는 우리도 처음 개발해보는 것이고, 더욱이 이런 기체를 우리나라 스스로 완전히 독자적으로 개발해보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의 리스크는 상당합니다. 그래서 만일 해리스가 기술 자문을 해준다면 그 리스크는 엄청나게 줄어들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의 재미있는 점은 원래 우리의 조기 경보기 2차 사업의 첫 번째 입찰 때는 L3 해리스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해리스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IAI가 참여를 했는데요. 2차 때부터는 IAI는 뒤로 빠지고 L3 해리스를 앞세우게 됩니다. 일이 된 건 솔직히 이스라엘 IAI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이 안 좋기 때문인데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에게 절충교역을 정말 잘 안 해줍니다. 그건 너무 유명하고 당연히 방산업계 사람들 중에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IAI는 L3 해리스를 내세워서 일종의 택가리를 시도한 것이고, 그게 성공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주 계약자는 L3 해리스가 아니라 IAI라는 말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제가 이 사업에서 글로벌 6500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번에는 IAI도 절충교역을 충실하게 지킬 것을 약속을 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절충교역은 보통 상대국에 무기를 구매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상대국에게 기술을 이전해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L3 해리스가 글로벌 6500의 기술을 넘긴다는 건 IAI가 절충교역의 일환으로 우리에게 기술 이전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충교역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의 실질적인 주 계약자가 이스라엘의 IAI인 것을 알면서도 글로벌 6500을 저는 더 선호하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점은 이번에 또 카이가 대한항공에 패배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앞으로 상당히 클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스웨덴 사브나 L3 해리스 둘 다 일부 기체를 우리나라에서 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해리스는 조기 경보기 4대 중에서 2대는 미국에서, 2대는 우리나라에서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스웨덴 사브는 우리의 카이와 손을 잡았고 L3 해리스는 대한항공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L3 해리스의 글로벌 6500의 2대는 국내에서 대한항공이 조립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조기 경보기의 기술 이전도 대한항공과 LIG가 받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또다시 카이가 패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장은 아주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일이 되면 우리의 차기 조기 경보기는 대한항공과 LIG가 개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카이와 하나는 전자전기부터 시작해서 조기 경보기까지 이런 쪽의 기술을 획득할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게 된 셈이고, 아마 일이 되면 대한항공과 LIG가 앞으로의 이런 종류의 사업도 독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파장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카이가 망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특수전 헬기와 그리고 전자전기 사업에서 패배한 것에 이어서 이번이 3번째 패배인데요. 정확히는 4연패입니다. 왜냐하면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최근에 대한항공은 다목적 훈련 지원정 조종 콘솔에 관한 사업을 수주했는데요. 이 사업은 무인표적기를 포함하는 사업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훈련 지원정에 무인표적기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 콘솔과 그리고 무인표적기를 개발해서 납품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무인기를 개발하는 대한항공과 카이가 이 사업에서 경쟁을 한 건데요. 이 사업도 대한항공이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이는 4연패 중입니다. 최근에 천리안 5호 사업도 LIG가 가지고 가서 이것까지 하면 카이는 지금 5연패 중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카이가 망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네요. 아무튼 요즘 카이는 실력도 없으면서 또 줄도 잘 못 서는 것 같습니다. 왜 하필이면 L3 해리스가 아닌 사부 뒤에 줄을 서서 조기 경보기 사업까지 대한항공에 뺏기게 되었으니까요. 이러다 정말 카이가 망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찌되었든 이 사업은 지금 공군이 아주 크게 반발을 하고 있고, 그러나 아무리 공군이 반발을 한다고 해도
지금 정치적 상황이 우리는 무조건 미국 무기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4대의 조기 경보기에 6조 원이 넘는 미국 보잉의 E7을 도입할 수도 없으니 공군이 반발을 하든 말든 이 사업은 그대로 추진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이 사업을 어떻게 보시나요? 공군의 반발은 당연하고 공군의 말대로 L3 해리스의 글로벌 6500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